신박한 신학박사의 꿀같은 주님 이야기. 네, 그렇게 서양 과학기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서양 과학기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의 근본이 된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를 접하게 됐고, 지금의 광주의 천진암이라고 하는 불교 암자, 앵자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위에 있는 천진암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천주교 너무 좋구나. 가장 좋았던 거는 양반이 없고 평민이 없고 상민이 없는 서로가 평등한 세상. 야, 이게 진짜 좋은 가르침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84년도에 우리나라 첫 번째 세례 받으신 이승훈, 그래서 첫 번째 받으셔서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 평택의, 경기도 평택의 현감이셨는데 중국 사절단에 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광주 천진암에서 그 신앙을 공부하던 분인데, 어차피 가니까 중국에 가면 중국 베이징에 가면, 중국 북경에 가면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서양 신부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와라.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서 성당을 찾아가 세례를 받고 성경, 십자가, 십자고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세례 받은 해가 1784년. 그게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역사는 없어요.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다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특히 가장 보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100년 정도 진산 사건이라고, 지금 그 충청도 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상님들의 위패를 불태운 사건이 있었어요. 윤지충 바오로와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불태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하던 분들이 이렇게 막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이쪽 편을 이제 말살을 시키려고 천주교를 이용해서, 이쪽 편이 이제 천주교의 호의적인 분들이었는데 뭐 남인, 서인 뭐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쪽 편에서 이쪽 파를 없애려고 천주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가둬놓고 배교하라 그러고 안 하면 죽이기까지 한 100년 정도의 박해 기간이 있었고 10,000명 이상의, 우리가 지금 조사된 바로는 10,000명, 조사 안 된 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10,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셨습니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신앙과 순교 성인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한국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외국 청년들에게. 왜냐면 수원교구로 외국 청년들이 수원교구를 선택하려고 할 때, 수원교구는 뭐가 있어? 안동은 뭐 하회마을이 있고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의정부는 휴전선이 있으니까 거기는 평화. 광주교구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었으니까 민주화. 다 이렇게 정했는데 수원은 무슨 특징이 있나?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천진암에서 모였던 그 천진암 강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천주교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서울의 명례방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명동인데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김범우라고 하는 분의 집에 모여서 이제 모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입니다. 그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된 그런, 아무튼 그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얘네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이 아니라 젊음을 가진, 나이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34항에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자,
이 젊음을 가진 분들은 깨달은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나이 상관없이 그렇게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발성,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실천력.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거를 전 세계 청년들하고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교회. 우리는 의정부교구는 평화, 휴전선을 맞대고 있으니까 우리 수원교구는 젊음. 우리 교구는 젊어요. 전 세계 어느 교구를 봐도 일단 사제 신부님들이 600명 조금 안 되는데 그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외국에는 한 20명밖에 안 되는 교구들도 많습니다. 사제수가. 근데 아직도 성소자가 지금 서울도 줄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3년 동안은 10명 이하로 매년 신학교 입학생들이. 수원교구는 아직도 10명이 넘어요. 20명까지는 안 되지만, 그리고 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00년도에 최덕기 주교님께서 시노도스 이렇게 하시면서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이제 넣으셨는데, 그러면서 각 본당에 프로젝터, 그다음에 아이들 미사 때 밴드도 넣어주고, 악기도 사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 교구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 수원교구 밖으로만 나가도요, 청주교구, 대전교구 얼마 안 있으면 신학교 문 닫아야 될 정도로 50명도 안 됩니다. 신학생이. 그리고 아이들은 더 없고요. 청년들도 없고, 지금 수원교구가 그나마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교구 중에 하나, 서울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데다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교구는 수원교구. 그래서 우리 교구는 젊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실천하는 데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음이라고 하는 어느 날 주보 간지로 들어갔던 그 메시지 제가 작성한 건데, 젊음이라고 하는 그거 정말 우리 교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제부터는 나눠드린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인쇄를 한 건데, 자, 지금까지는 수원 교구대회, 그러니까 세계청년대회, WID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념, 영성,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당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봉사자들은 뭘 하라는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문이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돈이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봉사자, 돈, 이런 것들. 각 본당에 공납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납금의 10%를 적립해 주십사라고 하는 27년도까지 해서 그때 이제 행사비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홈스테이 오는 가정에 지원비로도 쓸 수 있고, 본당 행사, 지구 행사에 쓸 수 있는, 그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본당은 우리는 둘째 주일날 2차 헌금이 없으니까 그때 걷는 헌금은 다 WID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렇게 적립하고 거두신 헌금들, 적립기금들 27년도에 이 WID 끝난 다음에 교구에 내는 거 아닙니다. 본당 계정에 따로 터서 가지고 계시다가, 혹은 지구에서 모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결산도 본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다시 본당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구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당 신부님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계정 하나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납금의 10%가 좋지 않을까요?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리던 와중에 아무래도 인원이나 규모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교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도시 본당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큰 본당들, 신자수 5천만, 10,000명, 이렇게 넘어가고 보좌 시민들이 여러 명 되시고 하는 이런 본당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인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골에 좀 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뭐 한 5에서 10명 정도가 이제 성당 교류실에서 신부님하고 봉사자들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떡볶이 밀키트 해 먹으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이런 좀 편차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당은 그래도 좀 크다 싶으면 적립을 조금 더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네, 좀 크게 큰 돈 나가지 않게 네,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린 거고요. 네, 2027 서울 WID의 Days in Diocese of Suwon, 우리는 DID, WIDID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25년도 1월 1일에 교구장님께서 특별 서한으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는 단순한 대회 그냥 행사로 끝내지 말고 수원 교구가 쇄신할 수 있는, 청소년 사목이 쇄신하고 청소년 사목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같이, 왜 한 가정을 보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무뚝뚝했던 할아버지도 재롱을 부리고, 그죠? 그 아이의 웃음을 보겠다고. 그러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 집안이 다 바뀌듯이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구가 쇄신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구장님의 특별 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 3월 15일에 수원교구 발대식 이게 있었고요. 이때 교구장님의 강론을 중심으로 조직위원회 사무국 메시지, 제가 썼습니다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젊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설한 젊은 희망의 증언과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네, 메시지가 주보편에 나갔습니다. 수원교구에 가면 주보란이 있어요. 수원교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역대 주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3월 30일자로 나간 주보의 특별판에 젊음, 희망의 증언과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네이버 카페에도 이따가 다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이버 카페에도 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조선시대, 뭐 한국천주교가 어떻게 창립이 됐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수원교구 초대 교구장님이 누구시죠? 윤공희 빅토리노 주교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광주 대교구로 가셨는데, 윤공희 주교님, 이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 최덕기 바오로 주교님, 지금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 어떻게 청소년 사목이 됐는지, 그래 왜 우리가 젊은 교회인지, 젊음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증언과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외국 청년들이 왔을 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영성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수원교구 대회 준비 여정과 수원교구 대회 본대회, 수원교구 대회 당일들 모든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전해주기 위한 성지 프로그램, 지역 명소 탐방 프로그램, 밥도 우리 순교자들이 포졸들의 눈을 피해서 길에서 먹었을 법한 주먹밥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해볼 겁니다. 아무튼 다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그 순교자들의 영성과 평신도의 자발적인 그런 젊음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한 것들을 설명드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WID와 DI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OC가 모르셔도 돼요. LOC 모르셔도 돼요. DOC 모르셔도 돼요. VOC는 영어인데 뭘 빛깔해야 돼요. 은근히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V는 지구.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POC라고 합니다. 본당, Parish, 영어로 Parish라고 하는데, Parish Organizing Committee라고 해서 본당 조직위원회. WID,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결시켜 보면 뭐 나는 오전동 성당에서 왔다. 오전동 성당 청소년 분과장 박상일 대건 안드레아다. 그럼 나는 뭐냐? 2027 WID DID POC의 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POC, P가 들어가면 이거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소한 단어들이 여러분 명찰 뒤에는 QR 찍고 들어가시면 생소한 영어 꼬부랑 글씨들이 막 있어갖고
헷갈리실 건데, 뭐 POC라는 POC 뭘까? 본당을 말하는 거구나. 본당, 뭐 총회장님, 소공위원장님, 청소년 위원장님, 청년회장, 뭐 이런 저기들 말하는 거예요. VOC는 시골 본당인 경우에는 VOC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VOC 위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DOC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교구니까 교구는 그냥 제가 하는 걸 교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POC만 아시면 돼요. 이번 시간. 그러니까 WID, DID, POC까지만. 이번에는 POC까지만. 다만 내가 시골에 우리 지역은 시골이다라고 하면 VOC도 하나 정도 알아두면 이제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조금 익숙해지십사라고 하고 POC, VOC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VOC와 POC에서는 뭐 하느냐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거 다 그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다 올릴 겁니다. 이 파일 그대로 올릴 거예요. 네. 지구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지구에는 청년 담당 신부님이 계시고 그분이 겸임으로 WID 담당, 지구 WID 담당까지 하실 수도 있고 청년 담당과 더불어서 WID 담당 신부님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각 본당 POC들, 각 본당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2, 3일차라고 2번 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보셔도 돼요. 요거 잘 안 보이시면 이거 보셔도 돼요. 페이지가 없네요. 요 VOC와 POC 있는 화면 요 교구대회 용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 설명 지금 로고 아까 설명드렸던 요게 이제 수원교구 로고인데 요 배지와 스티커로 만들었다는 거.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구는 뭐라고 본당 조직위원회는 뭘 하는지 지구조직위원회는 목요일날 이제 환영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 토, 주일날 뭐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모임이나 이런 거 주관합니다. 다만 정말 본당에서 개별적으로 너무 잘 된다 하는 지구는 굳이 VOC가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 VOC 지구조직위원회의 담당 신부님하고 저희가 이제 사무국하고 소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제 없어야 되는데 안전상의 여름이니까 안전상의 문제, 너무 더워서 갑자기 누가 쓰러졌다거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 노랑머리 우리 마이클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정말 없어야 되는데 응급실을 갔어요. 그러면 이 의료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다 예약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VOC 담당자와 저희 사무국에 제가 있는 이곳을 사무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하고 이제 어떻게 법률적인 거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뭐 접촉사고가 있었다든지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그렇게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 QR코드 찍어서 바로 올리셔도 되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비상 대응 체제로 여기가 돌아가서 저희가 버스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동 사무국으로 해서 교구 대회 때에는 저희가 수원 교구 전체를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도 한 대 있어요. 이 두 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분은 여기 계시는 거고 요 두 대를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할 거예요. VOC, POC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응급 저기들을. 그리고 이제 지구 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잔치로 한다고 하면 지구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고, 본당 POC는 이제 뭐 본당 주보라든지 본당 SNS들 많이 있죠. 뭐 인스타도 있고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홈스테이 독려하시는 거, 더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시도록. 그 다음에 참가자, 우리 청년들 더 많이, 그리고 중고등부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봉사자 모집하는 거, 네, 그런 것들. 이제 실제적으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이런 것들. 우리는 뭐 아침에 씻는 건 어려우니까 성당에서 자는 애들은 목욕탕을 데려가겠다. 그럼 목욕탕을 누가 데려갈지, 목욕탕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하고 우리는 뭐 성당 마당에 천막 이렇게 잘 가려가지고
이게 호수 대줘가지고 거기서 샤워할 수 있게, 여름이니까 찬물, 청년 도보 성지순례 하면 천막에서 샤워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준비해 주겠다든지 뭐 그런 거 실제적인 거, 그런 천막이 필요하다, 호스가 필요하다, 수도 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실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하시는 것이 본당 POC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본당 POC와 지구 VOC는 어떻게 다르냐? 본당은 그냥 우리 본당에 오는 친구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WYD, DID를 통해서 우리 본당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건지 보시면, 홈스테이를 하려면 본당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구역장님, 반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의 역할이 또 중요하시겠죠. 지구 전체 본당들, 그 다음에 지구 안에서 보면 조금 진도가 빠른 본당도 있고 늦은 본당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본당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배분하셔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런 것들, 뭐 어느 본당은 뭐 바베큐 파티를 한대, 그럼 바베큐 우리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정보들 공유하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지구 VOC와 본당 POC가 다르다는 거. 다만 이렇게 각계 전투가 가능하신 본당들도 있겠지만, 본당 차원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전문가들이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을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하셔가지고, 우리 통합사목 많이 얘기했지만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서로 돕고 하는 지구 활성화와 본당 활성화가 이 WYD의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POC라고 하는 거, 우리 WYD 사무국에는 4분의 신부님이 계세요. 현정수 신부님은 국장을 담당하시면서 지금 서울대교구와의 관계 담당하고 계시고, 지자체와의 대화, 뭘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 그런 것 총 담당하시는 분이 현정수 신부님. 제가 이제 그 다음, 제가 담당하는 건,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지자체 안 만나요. 대신에 필요한 건 현정수 신부님한테 다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구, 본당, VOC, POC 봉사자분들 담당이 접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목요일날 뭐 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 하고, 성지 가서는 뭐 하고, 지역 탐방 가서는, 지역 명소 가서는 뭐, 이런 것들 짜는 거 다 제가 짰습니다. 수원 교구대회 전체 총괄이 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거고, 뭐 문제가 있다 저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 저하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왜 제가 했느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냐면, 서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서울대교구에서, 그럴 일은 없을 거지만, 서울대교구에서 뭔가 이게 저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도 2027년도에 수원 교구 대회는 합니다. 외국 청년들이 어떻게 다 3만 명이 안 됐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교구 청년들만 이 프로그램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2027년도에 모든 본당, 중고등부 청년 프로그램은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구장 주교님이 이 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교구장 주교님과 본당 신앙 공동체 간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흔들림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회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광주대회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냥 거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원교구만 봅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한 것도 수원교구고, 수원교구 청소년 사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제 머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가 이걸 짰고, 성지순례와 지역 명소 탐방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고, 대회 끝나는, 수원 교구 대회가 끝난 다음에 본 대회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수원 교구 대회만 하는 거예요.
본대회에 외국 청년들이 뭐 타고 가고 어떻게 가고 그런 건 잘 몰라요. 다만 수원 교구를 찾아오는 젊은 순례자들, 우리 외국 청년들을 어떻게 맞아들여서 뭘 먹이고 어디서 재우고 어디를 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영성을 열매 맺고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합니다. 자, 요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우리 교구 각 본당에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두영 신부님이 또 계신데, 이분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담당하시고 이 수원교구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 선교를 위해서 수원교구 가톨릭 문화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세웠어요. 기업이라든지 뭐 WID가 너무 좋은 홍보 효과니까 100만 명이 오는 세계대회는 거의 올림픽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크죠. 지금 올림픽도 여는 나라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아주 되게 재밌는 저기가 됐는데, 이 세계청년대회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좀 홍보해보고 싶은 업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후원을 교구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받는데, 네, 그런 일과 가장 큰 거는 WID는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일시적인 거. 이 이후에도 문화 쪽으로 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거를 준비했으면, 우리 복음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원교구 가톨릭 문화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을 이제 양두영 신부님이라고 하는 부국장입니다. 그 신부님 담당하면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동영상도 만들고 유튜브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뭐 캠페인 같은 거, 영성운동,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뒤에 있는 요 QR코드 사진 찍으면 들어가는 하늘달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이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성운동,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오늘 커피 한 잔 안 먹고 누군가에게 기부하겠다. 나는 오늘 한 정거장 걸어가면서 묵주기도를 하겠다. 기도 누구한테 봉헌,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시면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기획하시는 분이 양두영 신부. 그리고 김영복 신부님이라고 또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젊어요. 저는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이제 개발도상국 분들과 후진국 분들하고 저는 잘 맞는데, 저도 이 선진국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노력은 하지만 노력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신부님이 또 필요하잖아요. 젊고 잘생기고 착한 신부님, 그런데다가 젊은이들 감성을 너무 잘하는 신부님. 이분이 인스타 아이디도 캘리그라피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팔로우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되게 잘 나가는 신부님이 있어요. 아무튼 그 MG 저기들한테 그 신부님이 이제 청년들과 보좌 신부님들, 이 선진국 분들을 담당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따 미사 때 같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런 거가 이제 WID 사무국의 요 네 분 신부님들이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한 것이 이제 본당과 지구, VOC, POC입니다. 이거 교육 자료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관여 안 합니다. 협력은 하지만 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형님이신 현정수 신부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 신부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지구 본당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결정합니다. 요거, 네, 요런, 누구요?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입니다. 영어 이름 리차드라고. 네, 리차드가 리카르도예요. 네. 마이클은 미카엘. 아시죠? 프랑스에서는 미셸이라고 부르고.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 VOC가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사무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희 신부 4명과 아까 베로니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신부 4명 이제 지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바쁘세요. 그런데다가 본당에서 이제 전화로 많이 오시니까 직원 한 분이 거의 매일 전화 응답하는 데에 업무가 될 정도로 아직 소통 창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만든 게 궁금한 거 다 거기다 하세요. 그럼 제가 다 답변해드리고 뭐 하니까 당장 급한 거 아니시면 거기다 올리시면 저희가 하겠다는 거. 이렇게 저희 총 5명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청년연합회가 있는 지구가 있고 없는 지구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구청년연합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지구 단위로 모이려고 하냐면 일단 가까워요. 지구 단위로 가깝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본당에서 청년회가 하는 걸 보면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저녁 때쯤에 모여서 미사하고 청년회 모임을 하고 맥주 한잔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당 미사를 보면은 뭐 조금 해보려고 하는 신부님들은 뭐 떼제 미사도 하시고 뭐 청년들한테 전례 교육 같은 것도 하시고 뭐 MT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당 청년회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티 안 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노력을 너무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당이 지구 단위로 한 뭐 5개에서 10개 본당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요. 그때는 신부님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가다만 이렇게 봐주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어디 MT 가자, 우리 이번에 어디 피정 가자. 이때는 만약 몇십 명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구청년연합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대리구청에 있을 때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천생연분이라고 이제 그 신자들끼리 만나서,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만 모르잖아요. 신앙이라도 같으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라온 환경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기도 한데 그거라도 비슷하면, 그거라도 같으면 뭔가 좀 대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지구 단위에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신자들끼리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구청년연합회. 이게 연애를 말씀드린 거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이니까 그건 또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끼리 만나는 거. 만나서 뭘 할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보고 MT도 가고 피정도 가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본당 청년활동 활성화,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거라는 거. 네. 저희가 지구장 신부님들과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날짜만 정해서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프로그램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이제 그냥 들으면 아시는 얘기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쓴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2027년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있을 그 수원 교구 대회 WIDID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각 조직들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는 뭘 준비하고, 사무국에서는 뭘 준비하고, VOC에서는 뭘 준비하고, POC에서는 뭘 준비하고, 25년도에는 기획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26년도에는 실제적인 예약하는 단계. 뭐 어디 뭐 해서 뭐 예약해보고 실제로 봉평 막걸리 시켜서 먹어보고 우린 딴 데가 더 좋은데 그것도 시켜서 먹어보고, 본당 잔치나 이런 거 하실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켜서 실제로 해보고 그런 해가, 그러면서 준비하는 해가 26년. 27년도에는 실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26년도 1월부터는 교구장님의 기도 지향이 매달 나갈 거예요.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WIDID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 지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주기도 성월에는 뭐 어떤 거, 성모 성월에는 어떤 거, 요셉 성월에는 어떤 거 다 써놨습니다.
네,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위원회 가장 위에 이제 주교님 계시고요. 총대리 주교님과 각 또 뭐 교구에 있는 복음화국, 청소년국, 성소국, 관리국 다 뛰어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이제 수원교구, 2027 세계청년대회 수원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부인 거고, 그 조직위원회 안에는 대회협력부, 재무시설관리부, 인원생활부, 대회진행부, 문화콘텐츠부, 양성교육부, 전례부, 의전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당에서 이제는 조직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당 차원에서 이렇게 WYD 영상,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아이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노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WYD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소외된 곳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가는 것이라는 거, 이런 영성과 의미를 본당 식구들하고 나누고, 청소년, 청년들 이번 기회에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외국 청년들과 만나서 이번 기회에 영어도 공부해보자. 그 이보영 씨라고 아시나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EBS도 그분이 우리 홍보대사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교구대회를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 영어 프로그램 지금 개발하셨어요. 조만간 이제 주보나 그 공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How are you 하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기분이 나빠도 하는 그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아니라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만나서 I'm fine, thank you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니, 신앙이 영어로 뭔지, 그리스도, 예수는 뭐 지저스라고 하지만 성모님, 홀리 메리라고 하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부르는지, 성당, 처치, 아까 본당, 페리시, 성당은 처치라고 하는데 본당은 페리시라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십자고상은 또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할 건, 나는 묵주기도 할 때 너무 가슴이 뛰고 막 그래. 물론 대부분 졸리긴 하지만 이런 대화를, 이런 단어들을 위주로 하는 영어 교육을 만들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 교육 하시면 더 준비를 재밌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자기 개발도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의, 나의 인간 존재 전체와 관련된 이벤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당 주보,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WID 관련 소식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건데, WID 관련 소식은 제가 만든 그 네이버 카페 안에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WID 관련해서 현재 오늘 뭐가 있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 자주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올해는 자주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계속 뭔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모아 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시고서 본당 식구들한테 알려주시고, 본당 SNS도 카톡방도 이제 만드시겠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퍼주시면 되는데, 자, 4번이 중요한데, POC, 본당 조직위원회 안에 대회 진행 분과, 여기서는 뭐 하냐면 프로그램 선택, 기획이라고 했지만 선택하고 운영하는 거, 그런 분과가 필요하고, 인원생활 분과, 접수받는 거, 접수라고 하면 우리 본당에 몇 명까지 될까, 홈스테이 몇 명 정도 되겠지, 성당 교리실, 요한 교리실에는, 마테오 교리실에는, 마르코 교리실에는 몇 명까지 잘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해서 홈스테이 몇 명, 누구네 집에 몇 명, 그 다음에 숙소, 식사, 첫째 날 환영하는 날은 본당에서 먹일지, 아니면 지구에서 하는 거기서 먹일지, 아니면 홈스테이 하는 데에서 먹일지, 야식으로 밀키트를 할지, 치맥을 할지, 둘째 날 밖에 나가는데 어디서 뭘 사 먹을지, 이런 것들, 아침으로는 빵을 줄지, 우유를 줄지, 요거트를 줄지, 과일을 줄지, 이런 것들. 양성교육분과에서는 WID 관련해서 이제 본당 신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이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 참여할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거고, 전례분과는 그 WID 내년도부터
매월 교구장님 기도 지향이 나간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금 세계청년대 준비기도문과 9월 달에 나올 그 세계청년대회, 지금 매일미사책 뒤편에 있습니다. 기도문이. 이 기도를 미사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대회 중에는 그러면 우리는 주일미사를 어떻게 꾸밀지, 환영하는 예식은 어떻게 전례적으로 할지, 그 다음에 목요일날 환영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미사가 있을 건데 뭐 성지 미사로 할지, 아니면 본당 미사를 하고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는 오늘은 지역 명소 탐방이니까 아침에 모여서 본당에서 다 같이 미사를 하고 하는데, 그럼 그 미사는 또 어떻게 할지, 뭐 영문으로 된 미사 통상문이나 전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제공할 거예요. 다만 뭐 전례 꽃꽂이는 어떻게 하고 미사는 어떻게 차릴 거고 뒤에서 입당할 거고 이런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전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청년들 오면 어떻게 맞이할 거고, 이제 이들을 위해서 본당에 화장실에다가 토일렛이라고 한마디를 더 붙여둔다든가 뭐 그런 것들 이제 필요하겠죠. 의전이 이제 바로 그런 거니까. 재무시설관리분과는 이제 의료, 교통, 시설, 안전에 관련된 거 담당하시는 분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런 분이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본당에 봉사자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나요? 네, 사람을 뽑으라는 것도 물론 계시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다 뽑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들. 대외협력분과는 저희가 지자체나 이런 저기들하고는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당에 실제로 어디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 경찰 하시는 분들, 변호사,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역 민관,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지역 민관에 어떻게 협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가장 현실적으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본당에 이제 총회장님, 뭐 상임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오셨는데, 본당 조직위원회 안에, 그러니까 본당 조직위원회 POC를 뿌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생활, 접수, 숙소, 식사, 뭐 의료, 교통, 시설, 뭐 시설 관련된 거, 바닥에 매트리스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가져온 애들도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뭐 일자로 잘 건지, 남자는 여기서 하고 뭐 여자는 저기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생각을 하셔야,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를 그러면 선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본당 POC 위원장이라고 하면 누가 됐으면 좋겠냐, 제가 다 한번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당 POC 위원장이라고 하면 총회장님 혹은 청소년 분과장님이나 총무, 소공위원장님 정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본당 전체 조정하고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또 중요하니까, 대회 진행, 실제로 그럼 어디 성지를 가고 어느 뭐 에버랜드를 갈지 민속촌을 갈지 이런 거 정해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상임위 총무나 청년회장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좀 젊은 감각과 그런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굉장히 좋으니까. 인원생활분과장은 아무래도 숙소 관련된 거, 식사 관련된 거니까 소공위원장님만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가장 또 저기 하실 것 같고, 의전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이나 레지오가 또 우리는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딱 절도 있게 뭐 하시는 거 잘 하시니까 레지오 단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분과장님이나 이제 각 본당 뭐 은빛 여정이나 뭐 이런 저기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청소년 분과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교육분과장님, 그리고 전례분과장님은 지금 계신 전례분과장님이나 아니면 제대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 전례적인 감각이 좋으시니까. 의전, 네, 레지오 단원이나 겹쳤네요. 재무시설관리분과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분과장님이나 시설분과장님, 아니면 본당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본당에 공무원으로 계시거나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외협력분과장님들은 사회복지분과장님이나 뭐 찬미받으소서 분과장님들 요새 계시는 본당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 아니면 구역, 소공의 부회장님들이 하셔도 대외협력분과장님 같은 경우는 괜찮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과의 소통이나 공공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외 진행 분과에서는 그러면 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다 제가 그냥 구상을 해본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해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수원 교구에서 외국 청년들이 본당에 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본 사람은 저일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짜본 거고 이거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변형하실 거면 바꾸셔도 돼요. 본당 사정에 맞게. 다만 여러분 생각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셨으면 하는 내용들 적었습니다. 대회 진행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들, 뭐 금요일날, 목요일날 맞이하는 거, 금요일날 성지나 금요일, 토요일 지역 명소 방문하는 거, 주일날 행사, 우리가 뭐를 할지, 본당 체육대회처럼 본당에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신발 던지기를 할지,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대회 진행 분과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대, 음향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사회 보시는 분들도 필요할 거고, 그 하루 일정표도 작성하셔야 될 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민원 관련된 것도 다. 인원생활분과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접수하는 거랑 숙소 식사,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 홈스테이 신청하신 분과 외국 청년들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엔 청년회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 하기는 어려운데 이 집은 청년이 없는데 그럼 우리 집 말고 이 집에서 사는 그런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홈스테이 하는 가정 사전 방문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 식사 관련해서 뭘 줄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인원생활분과장님이 되실 거고, 양성교육분과에서는 지금 우리 WID 사무국에서는 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피정들이 있는지, 요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본당 공동체가 WID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이제 양성교육국과장님이 계획하시면 되고요. 전례분과장님은 미사, 성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해성사도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성지순례, 기도회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본당에서 하는 그 내년부터 하게 될 그 매월 교구장님 기도 지향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저기도 있습니다. 지금 로프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로사리오 기도를 이제 하는 각 본당별로 지금 우리 건물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WYD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묵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자로 마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묵주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날도 덥고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지금은 성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당에서 이제 기획하셔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뭐 10시 미사 전에 이런 묵주 기도를 하겠다. 그런 시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례분과와 양성교육국과장님들이 계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전 담당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오시는 분들 중에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 본당으로 배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외국 주교님이 오셔서 나는 본당 가보고 싶다. 한국에 본당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맞이해서 통역은 지금 저희가 한 70명 정도 언어권별로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래 저희가 매월 첫 주일 오후 2시에 이 건물 3층 성당에서 봉사자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느 나라 언어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지금 한 70분 정도 해서 내일 그분들 첫 모임을 여기서 가질 거예요. 지금 한 70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각 본당으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안 가도 되는 본당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당에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재무시설 관리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그 다음에 공납금의 10% 적립하고 이러는 거, 뭐 행사장 관련된 거,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 여행자 보험 관련된 거 어떻게 하는지. 이게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숙박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이 지금 준비 중인데 일시적으로 그 세계청년대회 기간 동안 그렇게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법을 풀어주는 이게 숙박업체들 관련된 법이라서 그래요. 함부로 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된 거. 대외협력분과장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 지역 내에 뭐 식당들 협조를 어떻게 받을지, 뭐 어떤 날 같은 경우 뭐 꼭 집에서만 먹으라는 법이 없고 본당에서만 먹을 거 해결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본당에 신자분들이 하는 아니면 좋은 식당이 있으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여기 가서 드시라. 저녁에 뭐 성지순례 갔다가 오시다가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대외협력분과장님이 인원생활분과장님과 얘기하셔서 그런 협력 저기들 주보 광고 내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분과에 청년들이 한 명씩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젊은 감각들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본당 POC 조직위원회 안에는 청년 적어도 회장이나 뭐 한두 명, 한 명이 오면 약간 좀 기가 죽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명, 3명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하고, 특별히 저하고 사무국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갖고 좀 자주 질문하시고, 제가 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명이서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 주셨으면, 거기다가 뭐 쓰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 네, 또 작게 나왔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WID in 수원 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이것저것 쳐보시면 수원 교구대회 오늘 들으신 거 다 쳐보시면 뭐 하나 걸려서 나올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소속 본당 실명으로 해주세요. 실명, 오전동 성당, 박상일, 청소년 분과장, 대건, 박상일, 대건 안드레아. 청소년 분과장 안 쓰셔도 돼요. 오전동, 박상일, 대건 안드레아까지만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시려면 질문이 한 3개 정도가 나가요. 어느 본당 소속이십니까? 현재 어느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WYD 때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요거에 다 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가입 승인을 해서 등급을 가릴 겁니다.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둘 거예요. 제한을 둘 거예요. 모든 걸 열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교회, 주교님 WID 관련 강론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만, 건의사항, WID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드릴 거예요. 다른 분들이 거기 와서 함부로 이런 거 못하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거의 한 3시간 정도, 2시간 45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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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본당에서 추천이요? 추천이라 하시면 네. 네네네. 네.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 영어, 예. 아무래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그런 분들 본당에 주보에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지금부터 외국어 되시는 분들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27년도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같이 좀 이렇게 봉사하시자고 하시면 일로 보내셔도 좋고요. 본당에서 일꾼으로 쓰셔도 좋고, 여기 오시면 이제 미사하면서 WID 관련된 이제 소식, 그다음에 만남하면서 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장소고요. 매월 첫 주일에 여기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청계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오실 수 있지만 못 오시는 데는 거기에서 잘 꾸려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14시에 있습니다. 주일에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 14시에 오전동 가톨릭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광주 장기동 성당 총회장 박박사입니다. 네. 현재 네. 본당에서 저희 묵주알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담당자가 보고는 언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집기만 내고 있고 네. 보고를 하고 받은 데가 없어요. 네. 그거 제가 네이버 카페에 묵주기도 보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여러분 제일 뒷면에 보시면 QR코드 막 있잖아요. 거기에 묵주기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고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보고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 보면 지금 전체 대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교구에서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영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주알 하나당 5단 해서 쭉 집계를 하셔가지고 네이버 카페나 거기 QR코드에다가 보고를 하시면. 그 자매님에게는 그 묵주알 집기를 낼 수 있는 방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여기 교육하면 있을 거라라고. 네. 우리가 10억 단위 아마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묵주기도가 있을 계속 거예요.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몇 달 동안에 계속 집기를 내고 있으니까 네. 월말로 끊을 건지 두 단위로 끊을 건지 그 보고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정할까요? 네. 제가 그럼 여기 게시판에다가 매월 1일이나 그런 날짜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네. 근데 또 그 담당하시는 분이 까먹으실 수도 있고, 또 1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자체 논의를 해서, 네.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 오늘 오신 분들 중에 QR코드가 뭐죠? 이름표 뒤에 QR코드 몇 분이 안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예. 비산동 성당인데요. 네. 시민들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이해를 확 하고 그 질문사항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원 교구에 3만에 4만 명 오신다고 하면 네. 사설적으로 그분들 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이제 홈스테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200명 정도 분당 오시면 200명 사설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순례가 온다고 그러면 나는 이 성당에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선택해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 본당이 이 정도 태파가 되니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소원교육을 다 받고 홈스테이 다 하는데 나머지 그 순례자는 교구에서 그냥 알아서 체육관을 해주시는 건지 그게 하나 더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원교육 교구대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로 그냥 끝나는 건데 서울에 또 어떻게 그 인원을 또 수용하는 걸 걱정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네, 일단은 신청은 거의 교구 단위와 수도회에서 모집하는 인원들이 오게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인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수원 교구라는 것까지는 선택하지만 어느 본당을 가겠다라는 것까지는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신청하는 그 홈페이지 자체가 교구까지만 선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렇게 홈스테이 몇 분까지 받을 수 있고 각 본당별로 이제 그걸 조사할 겁니다. 홈스테이 몇 명, 본당에서 자는 인원, 교리실에서 재울 인원 몇 명에서 비산동 성당 예를 들면 총 몇 명까지 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받으면 들어오는 인원들을 거기다 이제 분배를 하겠죠. 그 가운데 아마 교구와 수도회 단위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먼저 채우고 남는 인원들을 개별 신청을 받은 인원을 채우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교구대회 끝나고 서울 보낸 다음에는 서울에서는 아직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거기도 지금 아직 이게 너무 큰 단위라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구 대회가 끝난 다음에 본 대회 할 때 수원교구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나는 출퇴근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따로 해서 애초에 배정할 때부터 조금 서울에서 가까워 출퇴근할 수 있을 만한 요 지역에 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교구대회 끝나고 서울 본대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다 올라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3만을 예상을 했지만 사실 얼마가 올지 몇 명이 신청할지 모르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최소한 이 정도는 오겠다. 이 3만 안에는 안 되면은 수원 교구라도 우리 청년들이라도 3만 명 정도가 하면 되겠지 라고 했을 때 그 예상이 이제 3만 명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한 본당에 같은 언어권을 보내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언어권에서 몇 명 오라고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화동 본당의 초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목요일날 입국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목요일날 입국을 하는데 입국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저희 본당에 있는 인원이 30명이나 그러면 30명에 관한 명단이나 연락처 같은 게 이렇게 다 정보가 주어지나요? 그럼요. 네. 두 번째가 이들이 공항에 온다. 그럼 거기 픽업을 해야 될 거라고요. 네. 그럼 이들이 알아서 저희 본당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본당에서 가서 픽업을 하는 것인지. 전세버스를 빌려야 되는지 이런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건지. 세부적으로 네.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셔야 만약에 우리 본당에서 데리고 와라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저희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공사장이. 그럼 새벽에 오는 사람도 있고 밤중에 오는 사람도 있고 낮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명단과 이런 네.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획일적으로 다 공항으로 전세버스 빌려서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지구와 본당별로 시무님들이 결정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프로그램 뭐 목요일은 환영회나 이런 거를 정한 게 목요일 날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버스를 제공하겠지만 목요일 자정 이후에 오는 친구들은 대중교통으로 와라.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우리는 못 재워준다.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길에서 자든지 하고 목요일 날 와라. 라고까지만 그쪽에 공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럼 본당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데려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본당 신부님 혹은 지구 담당 신부님이 결정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누가 오는지를 알아야 예, 그들하고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다만 저희가 획일적으로
전세버스 빌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한국천주교회.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적당한 시기에 네. 주보에 적당한 시기 2년, 1년 후에라든가 QR코드를 주보에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도 많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은 뭐 하늘다리 뭐 이런 거 저기 많지만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네이버 카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마침 기도는 미사로 하겠습니다. 3층 성당에서 그 주일 미사로 이제 토요일 오후니까 주일 미사로 하는 거니까요. 미사와 오늘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못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하에 식당도 있습니다. 뷔페로 주문을 해놨으니까 미사 이제 쉬셨다가 5시에 3층 경당에서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